어퍼컷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모시겠습니다.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종혁 탈당 권유라는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뭐 김종혁과 한동훈 측은 반발하고 있지만요. 당 내에서는 올 게 왔다. 그리고 당무감사위가 2년을 권고했지만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었냐면 김종혁 측에서 반성하거나 뭐 해명하는 태도보다는 네. 윤리위원들 처음에 선임됐을 때 명단을 막 공개하고요. 그리고 거짓 공작 정보, 윤리위 결정문에 의하면 허위 공작 정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네. 뭐 이 무슨 당이었다, 이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 그 중에 사실이 아닌 것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초기에 윤리위원 3명이 사퇴하면서 윤리위가 무력화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시도를 사실상 사법부에 테러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윤리위원장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중처벌이 되어서 네. 당무감사위의 2년 권고보다 더 무거운 징계가 지금 나오게 된 건데요. 네. 저는 윤리위 결정문 중에서 마지막 문단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결과가 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정당으로 기능하는 데 있어서 억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2, 제3의 김종혁이 나오지 않게 이 결과를 보고 모두가 경각심을 느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종혁 같은 사람이 도를 지나치게 막 우리 당 당원들을 사이비 신도다, 망상병 환자다 이러고 다니면 공당이 그냥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선거도 뭐 해보나 마나인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제2의 김종혁, 제3의 김종혁 등이 있기는 한데 네. 이 징계가 딱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그런 사람들도 최소한의 머리가 있다면 조심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윤리위 차원의 나름 절박한 심정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 윤리가 그 결정문에서 그렇게 썼어요. 그 언론의 자유는 밖에 나가서 마음껏 누려라. 당인이면 특히 당 지도부와 중간 간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당의 질서, 당원 당규를 지켜가면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맞다. 나가서 마음대로 떠들어라. 그렇죠. 우리가 이 정당이라는 결사체에 소속돼 있으면 네. 그 정당의 어떤 본연의 목적은 선거 승리거든요. 네. 그 선거 승리에 해가 되는 행위를 막 하면서 이거 내 자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밖에 나가서 평론가하고 유튜브하고 그리고 뭐 기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이라는 조직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윤리위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그동안 제대로 된 정당이었나? 이 수많은 해당 행위를 그냥 눈 감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갔는데 네. 이게 정말 정당 꼴을 갖췄나? 그러니까 김종혁 징계가 끝이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네. 정당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의무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결정문이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29일을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대우 대표가 퇴원은 했고 아직 당무 복귀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 목요일 날 있을 최고위원회의가 장대우 대표가 당무 복귀하는 그 시점이 될 거고 그날 한동훈 제명 결정을 확정 지을 거다. 다들 이제 저도 그렇게 예측하고 또 다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부원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뭐 여러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저도 어제 제가 MBC 라디오도 늦은 시간 나가서 29일 제명 불가피하다 네. 말씀을 드렸지만 심지어 이제 한동훈을 엄청 감싸는 채널 A에서도 네. 어제 저녁 뉴스를 보면 네. 그동안 약간 징계에 대해서 보류 약간 중립적이었던 최고위원 2명도 네네. 이제는 징계를 더 늦출 수 없다. 제명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다른 데도 아니고 채널A가 취재해서 그렇게 말할 정도면 더 이상 그 최고위 내부에 이 징계에 대해서 반대하는 다른 의원들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우재준 최고위원이나 양양자 최고위원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양양자 최고위원도 대놓고 이걸 막 세게 반대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최근의 기류를 보면. 네. 장동혁 대표가 복귀해서 이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당원들과의 약속이고 모든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를 다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 누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조금 더 오래 기다렸지만 그 재심 절차 한 열흘의 기간을 기다려준 게 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명분을 확보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의원들도 더는 토를 달기 좀 힘들 것이다. 그래요. 물론 여러분 목요일에 제명 결정이 내려지면 목금토일 길게 잡아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좀 시끄러울 겁니다. 막 좌파 방송에서 친한계 의원들 불러서 막 장동혁 욕하라고 판을 막 깔아줄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러겠냐고요. 예를 들면 MBC나 CBS나 YTN이 다음 주 뭐 수목금 돼서까지도 친한계 불러서 한동훈 제명 어쩌고 저쩌고 할까요? 그저 하루 이틀 거리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넉넉하게 봐서 한 3, 4일 잡아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의 관심은 서울시장 후보 누가 되느냐, 부산시장 후보 누가 되느냐로 네. 훅훅 하게 돼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진통도 그래요.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 최고위원회에서 조광한 최고위원이 네. 그 주말에 있었던 한 달들의 집회를 얘기하면서 그 집회에서 마이크 잡고 연단에서 장동혁 퇴진을 그 외친 그 함은경 네.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자리에 양모시기 또는 무슨 이제 우모시기도 있었을 텐데 가만히 있었대요. 아무런 반대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한동훈 제명을 반대한다라는 거는 우리는 절대 동의 못하지만 네. 뭐 그 좋아하는 당원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들 말에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당대표 물러나라? 여기에 현역 당협위원장이 가서 그런 구호를 외쳤다?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결이 다른 거. 이거는 둘 다 동의를 못하는 주장이지만 앞에 주장은 현역 당협위원장이 했을 때 아니 뭐 저 정도는 표현의 자유로 봐주자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멀쩡한 대표를 사퇴하라고 하는 걸 현역 당협위원장이 선동했다? 이거는 당 기간 차원에서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조광한 최고위원이 잘 지적한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비공개 최고위에서 조광한 최고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기자들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네. 그거는 뭐냐? 그러니까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나름 온건파일 겁니다. 아마도. 근데 그 온건파가 봤을 때도 조광한 최고위원 말이 맞네. 이거는 집회 때 걔네 해도 너무 했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 주말에 한 딸들 모아서 집회하는 게 한동훈한테는 최악의 수가 됐다니까요. 아하. 그 온건파나 나름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물에 물 탄 듯 하는 그 우리가 싫어하는 약간 중립지대 의원들 있잖아요. 네. 그런 의원들 보기에도 이건 선 넘었다가 된 거라니까. 아하.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최악의 수였는데. 아니 그래서 네. 한동훈이 저렇게 머리가 나쁜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느끼는 게요. 예. 이거 수능 잘 풀어가지고 서울대에 가는 거랑 정치 머리랑 완전히 다르구나. 왜냐하면 정치는 산전수전도 겪고 아쉬울 때 내가 부탁도 하고 사과도 하고 예. 그런 게 정치잖아요. 근데 공부는 그냥 공부 잘하면 아유 반에서 1등 하네 전교 1등 하네 우쭈쭈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완전 다른 어떤 이 종합적인 사회생활의 예술이 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처럼 단 한 번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해본 적 없고 고개 숙인 적 없는 사람이 이 정치를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정치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그 이준석이라는 자가 또 이 막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 그 장동혁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투쟁 8일차 하고 있던 현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10년 만에 국회에 와서 정말 간곡하게 호소했잖아요. 네. 2번, 3번 호소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다짐받듯이 지금 답변하라고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눈물을 흘리고 단식 중단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준석이가 그 밖에 나가 외국에 나가 있다가 저 7일차에 돌아와서 잠깐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이자가 뭐라고 떠들어댔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장동혁 대표 단식을 중단시켰는데 그 특이한 구조다. 이 특이한 구조에 대해서 왜 중단했는지를 설명을 하라고 장동혁 대표한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 목숨 건 단식이었고 네.
그 8일차 때 장동혁 대표가 위중했다는 것은 의료진의 공식 의견으로도 다 우리가 공개된 사실이고요. 그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여기서 죽겠다 묻히겠다고 버티는 걸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이 보수 진영의 지금의 최고 원로시잖아요. 가장 많은 존경과 또 지지를 받는 분이고 그분이 나서서 만류해서 병원에 가기로 한데 보이는 게 전부지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정치권에는 좌파나 우파나 뭐 무슨 파든 간에 왜 고지곳대로 뭘 못 보고 음모론적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맞는 건지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모처럼 보수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장동혁 대표 단식장에 결집을 했잖아요. 뭐 짧게 왔든 오래 있었든 간에. 예. 그래서 모처럼 좀 화기애애하고 훈훈한 분위기. 민주당과 한동훈만 안 왔거든요. 예.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도 다 뭉칠 수 있구나를 좀 보여줬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활용 점정을 찍으신 것에 대해서 평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건 지지하지 않았건 모두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참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 뜨거워질 일이 정치 보면서 잘 없는데 저도 막 울컥하고 그 장동혁 대표도 울먹거리고 한 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네. 근데 왜 거기에다 이렇게 좀 이해 안 되는 정말 억지 꼬투리로 죄를 뿌리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제 정말 아쉬운 건 예. 박근혜 대통령 출연료 비싸다라는 발언은 그거는 좀 해서는 안 될 발언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가 정치평론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어쨌든 정치권의 한 플레이어잖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특검 공조 같이 하자고 손도 내밀고 뭐 공조도 하고 막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전직 대통령 존경받는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민주당도 공격을 안 해요, 보면. 예. 지금 좌파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공격을 안 해요. 감히 공격 못 해요. 이거 괜히 공격했다가 긁어 부스럼 될까봐. 근데 왜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출연료 비싸다? 아니, 그건 너무 좀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이나 성의를 너무 폄하하는 발언 아니 아닌가. 그게 지금 이 한 15년 정치판에 어떻게 해서 지가 들어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대구 지방선거에서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공천을 해주기로 약속한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럴 뿐 아니시잖아요. 뭐 그런 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가 대구시장 되고 누가 재보궐 되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보다 출연료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치적인 평론을 막 할 수 있고는 한데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 하시고 지금 건강을 회복하시면서 정말 어렵게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신 분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단어는. 아니, 네. 정말 천박하고 표현적이에요. 이혜훈이가 결국 이용 당할 대로 다 이용 당해 먹고 그리고 버려졌네요. 저는 이 좌파들 잔인한 걸 보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청문회까지 세워서 탈탈 털어먹고 그리고 그냥 나 몰라라 송. 그래 너네가 공천 줬는데 너네가 검증 못한 거지 우리 잘못 아니야. 그러니까 이혜원도 잘못했죠. 전 이혜원을 편들어줄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네. 근데 사람을 불러다가 쓰고 버린 이 좌파들과 이재명 정부의 태도를 보면 얘네는 우리의 어떤 상식을 초월한다. 우리가 그냥 그 소위 나이브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대충 그냥 물에 물 탄 듯 좌파들 상대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겠구나. 저 잔인무도하게 사람 인생을 송두리째 쓰레기통에 갖다 박으면서도 그냥 뭐 이거 너네 잘못이야 하는 민주당을 보면 이재명을 보면 우리도 진짜 비상하고 혹독하고 엄중한 각오를 다져야만 예. 저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뭐 이혜원은 이미 죽은 패고요. 네. 근데 이혜원이 앞으로 뭐 본인이 억울하면 이재명 정부와의 어떤 그 장관 자리 협상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인이 폭로하고 밝혀주면 참 좋은 일인데 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좌파들의 잔인함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저 잔인한 좌파들과 맞서 싸울 준비가 얼마나 단단하게 되어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정청래와 이재명 간의 무슨 권력 투쟁, 뭐 여기에 김어준이가 끼고 뭐 조혁당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좀 복잡하게 지금 얽혀서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건 이거요. 어떻게 보세요? 생각보다 세게 붙고 있어요. 이게 이재명, 김민석을 한 조로 봐야 되고요. 정청래, 김어준을 한 조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의 주인이 야 우리 좌파 나와바리의 주인이 이재명이야 김어준이야 이 싸움이에요. 1차전이
정청래 박찬대 대전에서 붙었는데 정청래가 이겼잖아요. 그렇죠. 김어준이 이긴 거예요. 김어준이 이긴 거지. 2차전이 1인 1표제. 이거 이재명이 일단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다가 이번에 정청래가 다시 85%로 통과시켰거든요. 그리고 3차전 세기를 받는 게 이 합당인데 이 와중에 남들은 다 이 이야기만 하잖아요. 김어준이가 여론조사 꽃에서 김민석을 계속 서울시장 후보로 넣고 돌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이 열받아서 나 빼라라고 총리실에서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는데 김어준이 어제 방송에서 너네가 빼란다고 빼냐? 너네가 넣으란다고 넣냐? 나는 계속 넣을 거다라고 했어요. 민석아, 너 정신 못 차리니? 나 김어준이야 라고 김어준이 어제 대놓고 말한 거거든요. 너 지금 총리 됐다고 좀 까부니? 근데 이거를 왜 넣느냐? 왜 넣느냐? 김민석 너 다음번 전당대회 나오지 마. 너 서울시장이나 총대 메고 나가. 아니면 너 서울시장 지지율도 얼마 안 되는 걸로 우리가 계속 흠집낸다. 서울시장에서도 1등 못하는 애가 무슨 전당대회야. 이게요. 이 여론조사 꽃에 김민석을 넣니 빼니 하면서 이 김어준과 김민석이 신경전 벌이는 게 결국은 다음번 전당대회 때 정청래 연임이냐 김민석이 당대표 되느냐 그 싸움의 전초전이에요. 조국 합당도 조국당이 가지고 있는 표로 정청래 당대표 밀어주라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조국한테 꿀자리 줄게. 뭐 대권도 한번 해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굉장히 복잡하고 깊이 있게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는 김어준이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입장에서는 한동훈 징계를 이제 확정짓고 마무리하면 네. 뭐 한 2, 3일 시끄럽겠지만 네. 뭐 저는 2, 3일도 안 간다고 봅니다. 뭐 그 다음 날 신문에 좀 나고 말 건데 그러고 나면 이제 갑자기 지방선거가 확 다가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역시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제일 먼저 이제 우리 국민적 관심,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관심으로 딱 떠오를 것 같은데 네. 예, 서울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은 계속된 정치 지형에서 오세훈 시장이 실점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직자이기 때문에 네. 현역 시장이나 후보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누구를 막 지지하거나 비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양해를 일단 부탁드리고 다만 객관적 분석을 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당원들의 마음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오 시장 전략은 당원들이고 전통 지지층이고 난 모르겠고 그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 나한테 몇 프로 더 주면 내가 이긴다는 전략인데 예. 그게 요즘에 어떤 정치 고관여층이 늘어난 정치를 참여하는 분들의 의식이 굉장히 발달한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는 과거 전략이거든요. 옛날에는 1번 찍는 사람들은 1번 찍고 2번 찍는 사람들은 2번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집토끼라고 무시해도 됐을지 몰라요. 요새는요. 조금 마음에 안 들잖아요. 네. 코어 지지층이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납니다. 그렇죠. 야, 우리가 뭐 호구로 보이냐? 뭐 집토끼라고 다 잡은 물고기 밥 안 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캐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은 그 집토끼 결집시키는 전략으로 승리했잖아요. 이재명이 뭐 중도 확장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택도 없어요. 민주당이 최근에 총선과 대선에서 이긴 건 민주당 집토끼 결집 전략이었어요.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 트렌드를 읽는 눈이 국민의힘의 그 기득권들보다 이재명이 그래도 야가 빠져가지고 한 발짝 앞섰던 거예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자꾸 집토끼를 집토끼는 어차피 나 찍지 뭐 집토끼가 민주당 찍겠어? 정원호 찍겠어? 하고 있는데 요새 집토끼들은요 사납습니다. 집토끼한테 물려요. 이빨로. 예? 너 우리 무시해 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세훈 시장의 실점이 누적이 되었는데 네. 아직까지 이 집토끼들을 다독이면서 집토끼 다독이고 우리 산토끼 잡으러 가자 하는 후보군이 명백하게 등장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설 전에는 등장을 해야 돼요. 네. 뭐 우리가 생각하는 나경원 의원이든 또 조정훈 의원이든 네. 신동욱 의원이든 이런 사람들이 설 전에 누가 출사표를 던지느냐 거기에 따라 이 구도가 요동칠 수 있다고 보고 네.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이나 어쨌든 피로도가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네. 비호감보다 무서운 게 피로도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안 된다 이 말을 제가 당직자로 할 수는 없고 경선이 다이나믹하고 박진감이 넘쳐야 설령 다시 오세훈 박형준이 후보가 되더라도 네. 국민의힘한테도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경선 보나 마나 할 거 없이 오세훈 박형준이다 하면 일단 국민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선이 박진감 넘치고 누가 될지 몰라야 다시 오세훈 박형준이 되더라도 오 진짜 피 튀기는 경선 거치고 살아남았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서울과 부산에 출마를 고민하는 분들이 설 전에는 출사표를 던져야 된다. 그리고 부산에 지금 솔직히 말하면 부산 경선은 남구에 박수영 의원이 안 나오면 좀 안고 없는 찐빵 경선이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칼라가 다 비슷해요. 박형준 시장이나 김도욱 의원이나 조경태 말할 것도 없고 유일하게 좀 다른 칼라로 집토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인물이 박수영 의원이거든요. 네. 고민이 참 깊은가 봐요. 내 저간의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나온다 했다가 뭐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게 복잡한가 봐요. 그런데 박진감 넘치는 경선을 위해서라도 저는 부산에서는 박수영 의원 출마가 필수다. 꼭 그래. 필요하다. 네. 예, 우선 관심이 가는 데가 서울과 부산이라서 이 두 군데를 중심으로 또 지금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말할 수밖에 스럽지만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오세훈이하고 박형준이가 아주 가까워요. 그 뭐 고등학교 뭐 선후배인지 동기인지 뭐 그렇기도 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그리고 이게 그 처음에 정치 입문한 다음에 수요 모임인가 하는 데서 같이 활동한 그 이력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둘이가 그리고 나서 뭐 한참 사실은 저 백수로 지냈어요. 백수로 지내다가 그 부산시장,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같이 있었잖아요. 네, 네. 저 좌파 것들이 박원순이하고 누구죠? 오돈인데? 오거돈. 오거돈이. 네. 예, 오거돈이하고 그 성폭력 문제, 성폭행 문제죠. 비서를 성추행했죠. 예, 성추행 한 이 성범죄를 다 성폭행 범죄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둘 다 뭐 한 명은 저 죽고 한 명은 이제 끌려 내려오고 나서 치러진 재보궐선거고 네. 그때 그 선거는 그래서 전국적인 관심을 갖게 됐고 그때 아직 정치권에 입문하지도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어쨌든 행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효과 때문에 서울 부산을 다 우리가 이겼다 뭐 그런 얘기들이 당시에 나왔고 그랬는데 둘 다 똑같이 이제 복귀한 이후에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다 재선이 됐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칼라도 비슷하고 이력도 비슷해요. 그런데 그 부원장님 지난번에 지방선거 기획단에서가는 이 11명의 광역단체장 네. 우리 국민의힘 소속의 홍준표가 떨어져 나가서 11명인데 11명의 광역단체장 중에 20% 그래서 2명 내지 3명은 그 아예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여전히 유효합니까? 그럴 겁니다. 제가 뭐 공식적으로 해당 안건을 공유받지는 못했는데요. 예. 지방선거 기획단의 안건은 굉장히 비중 있게 최고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럼 최종적으로는 당무 복귀한 장동혁 대표가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근데 그 시점이 뭐 당장 이번 주는 아닐 거고요. 네. 설 전후로 이제 당에서 경선을 시작할 때 아마 그 확정을 하게 될 텐데 지방선거 기획단 만들어 놓고 최고위에서 의결 안 해주면은 뭐 나경원 의원부터 해서 그 수많은 의원들이 다 헛고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다뤄질 거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야당은요 인물론으로밖에 경쟁할 게 없어요. 야당이 뭐 예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결국 인물 경쟁력으로 나가려면 예. 새로운 인물, 뭐 바람몰이 이런 것들을 해야 돼서 어느 정도는 기존의 인물들을 컷오프하고 새 인물들을 부상시키는 그러한 정무적 선택을 당에서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지역 뭐 몇 명 이런 것까지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미리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당직자가 아니고 그냥 이제 갓 입당한 일반 그 당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평당원이죠. 네. 원래 평당원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마음대로 제 생각을 얘기하는데 이게 11명 중에서 최소한 2-3명은 그 컷오프 시켜서 새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게 당의 방침이라면 어디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백날 컷오프 시켜봤자 아무 소용없다. 정치적 효과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컷오프 시키려면 서울 부산시장 정도는 컷오프 시켜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고도의 어떤 그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뭐 저는 제 주장을 그렇게 할 뿐이고 실제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정말 많은 언론사 기자님들이 보시거든요. 네.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장해찬의 의견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왜냐하면 제가 당직자니까. 그럼요. 또 장해찬이 뭐 서울 부산시장 컷오프 시켜라 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 공격할까봐. 아니 엊그제 어제인가요? 그 조선일보 기사에 장동혁 대표가 휠체어 타고 나와서라도 한동훈 제명 확정 지어야 된다고 박사님 발언이잖아요.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네. 그건 제가 방송한 거라서 맞아요. 네. 봤더니 제목은 그렇게 달아놓고 우리 장해찬 부원장 얘기만 기사로 썼더라고. 그러니까 그 제가 최근에 이제 기자님들한테 많이 듣는데요. 온 언론에서 우리 여의도 오퍼컷이랑 예. 그 박사님과 저가 같이 하는 멸콩 TV 월요일 방송은 그 막내 기자들한테 무조건 보고 아 그래요? 기사거리 있으면 무조건 건지라고 지시가 내려왔대요. 웬만한 아이고 기자님도 고생 언론사에서. 많으시네. 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네.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시점이 참 중요한데요. 네. 정치라는 건 타이밍의 예술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로 뭉치는 타이밍입니다. 김종혁 탈당 공고, 한동훈의 징계 이후에 진통을 극복하고 하나로 뭉치는 타이밍이에요. 저들은 쪼개지는 타이밍입니다. 정청래와 김어준, 이재명과 김민석. 근데 제가 아까 좀 재밌게 말씀드렸지만 박사님 김민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총리야. 그리고 나 이 정부의 2인자야. 다음번 대권 후보도 될 수 있고 당대표 이재명이 다 밀어준대. 근데 웬 덥수룩한 털보가 야, 내 이름, 네 이름 넣는 건 내 마음이야. 너 뭐야? 하며 나 옛날에 그 야인 아니야. 나 총리야 하면서 기분이 나쁜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겠죠. 예. 이런 감정의 골은 쉽게 회복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감정의 골은.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출연자가 김어준한테 예. 김민석 한번 불러서 물어봐라라고 하니까 김어준이 뭐라 말했냐면 아주 띠껍고 건방지게 아, 뭐 부르려면 부르지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총리를 자기 발 아래로 내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뭉치는 타이밍이고 그렇죠, 저들은 그렇죠. 쪼개지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이 타이밍이 순환해서 이제 2월 한 중하순이 되면 더더욱 우리는 뭉칠 일만 남고 저들은 그 피 튀긴 내전이 시작될 그렇죠. 거다. 우리 지방선거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해 주십시오. 당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네. 그 김어준이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좀 김민석이가 좀 불쌍해지네. 저는 김어준 방송 웬만하면 다 챙겨봐요. 아니, 그래서 하이라이트. 내가 김민석이한테 한마디 하려고. 네네. 억울하면 수영 길러라. 그러면 아마 김어준이가 널 무시 못할 거야. 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 저희 방송이 한참 진행되던 시간부터인데요. 통일교 게이트 특검 그리고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 특검을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진실규명과 정치 정상화를 위한 싸움입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알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받아서 당이 전면적으로 투쟁하자고 하는 게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의 의총에서의 발언이잖아요. 네. 그거를 오늘 아침 8시 반부터 천막 농성 투쟁으로 바로 좀 실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도 해야죠. 그리고 당대표가 뭐 내일이든 모레든 당무에 복귀할 때 목숨 걸고 싸우다 돌아온 당대표 앞에서 다들 따뜻한 방구석에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의원들이. 그래요. 예. 뭐라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뭐 부족하더라도 뉴스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저 취재를 가야 되겠는데, 오늘 저녁에라도 제가 지금 일정을 갑자기 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오늘 저녁 좀 늦은 시간에라도 현장 가서 좀 취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포컷,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예찬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